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화성 두통, 소화가 안 돼서 발생하는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만성 두통,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 중에 한 20일 정도 이상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통제로 막 달고 사는데, 이 두통이 왜 생기는지 눈치를 생각보다 못 채요. 잘 관찰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데, 특히 소화 때문에 발생하는 두통이 정말 많다. 뭘 먹었을 때 발생하는지 잘 체크를 해 봤을 때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뻔하죠. 밀가루, 인스턴트, 고기,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이 두통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이게 왜 두통을 유발하냐면, 다른 음식에 비해서 소화 과정이 길다, 소화가 좀 어렵다, 쉽게 소화가 안 된다. 우리가 소화 잘 되는 좋은 음식, 한식들이나 이런 자극 안 되는 음식들만 먹었을 때는 소화 과정이 짧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좋은 영양소들을 밀어 넣어 주겠죠. 그런데 이건 소화 시간이 길게 걸리죠. 위에 일단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위 안에서는 부패를 막고 변질을 막을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강한 이 산성 소화액으로 세균이 번식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해 놓는데, 문제는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이 부패한다. 그러니까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부패하는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자 구조가 좀 안 좋은, 소화를 통해서 우리 몸이 쓰기 쉬운 상태로 빨리 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분자 구조를 우리 몸의 이로운 형태로 못 바꿔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형태, 독성을 띤 노폐물, 몸에 이롭지 않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혈관을 타고 몸 안에서 돌아다니면 다른 데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뇌는 아주 좋은 것만 밖에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혈내 장벽,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독성이 있는 것들이 나와서 뇌 손상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아주 촘촘하게 혈관에서 이렇게 거름망이 있어요. 걔를 통과할 수 없어요, 보통의 독성들은. 그런데 몸의 독성도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뚫고 들어가는 애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뇌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뇌 혈관 정도에서 혈관에 좀 데미지를 입힌다. 그래서 두통을 만들겠죠. 즉, 소화성 두통은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한테 등장하는 거고, 소화가 잘 되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온 이제 50대 중반 여성분인데, 이분이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두통에 시달리니까 약도 많이 먹고 치료도 많이 해봤겠죠. 근데 두통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제 영상을 보고,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해라, 그리고 채소 많이 먹고 잠 잘 자라, 이 영상을 보고 조금씩 그 시도를 해봤답니다. 원래는 배달 음식 좋아하고, 본인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직접 음식 하는 경우 잘 없고, 자꾸 배달 음식이나 쉽게 먹는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평생 일하는 것 말고는 따로 운동이라고는 안 해봤대요. 그냥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하는 게 살 길이다, 이 영상을 보고 운동을 막 해봤대요. 그냥 속는셈 치고. 그러니까 두통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냐면, 이분이 그랬어요. 한 달 동안 20일 동안 두통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며칠로 줄였냐면 5일로. 한 달 동안 거의 내내 괴롭던 그 두통이 한 5일 정도로 급속히 줄어든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제때 자고, 요것만 했는데도 그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의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들, 스타일, 특성, 그런 것 때문에 음식으로는 한계가 좀 오는데, 제가 체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 중에 좀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인삼이나 홍삼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혹은 홍삼, 인삼을 먹었을 때 힘이 좀 났다, 그런 사람들은 좀 찬 체질들이에요. 찬 체질, 그리고 소화기가 좀 약한 체질들은 좋거나 또 아무 반응 없거나 그 수준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열이 많거나 염증이 많거나 상열이 있는 사람들은 인삼을 먹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온몸의 혈관들이 확장하면서 막 열기가 확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화끈화끈거리는, 그 갱년기 때 열 오르는 느낌, 그리고 긴장했을 때 얼굴이 빨갛게 되는 그런 느낌. 그게
일시적이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리면서 좀 견디기 힘들어져요. 이분도 이걸 먹었는데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고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열이 많고 염증도 잘 생기고 상열이 잘 되고 압력이 위로 좀 올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에 대해서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냐, 배고픔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배고픔을 잘 참냐 못 참냐. 배고픔을 못 참고 허기가 엄청 진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열이 있고 말라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차갑고 물기 많은 걸 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에 열이 있는데 인삼을 먹으니까 여기도 불편해지고 심장도 불편해지고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카페인이 들어가도 불편하고,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몸이 찬 사람한테 쓰는 이런 인삼이나 뭐 홍삼이나 뭐 백출이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전혀 없다. 뭐 생강, 건강 이런 것들 쓰면 이 사람들은 더 불편해지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진액을 보충해 준다 하는 약재들 있잖아요. 산약, 백봉령, 맹문동, 사삼, 홍화, 단삼, 구기자, 국화. 특징이 뭐냐면 열을 하나도 안 내요. 진액을 보태주는 약재는 열을 내는 거를 쓰면 안 돼요. 식품이든 뭐든. 열을 내는 것은 대부분 말려버려요. 미열이 있고 몸이 덥다 하고 위에서 열이 있어서 뭐 자꾸 음식이 땡긴다 하는 사람들은 그 열에 의해서 진액을 자꾸 고갈시키고 있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거나 이렇게 자꾸 소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액이 잘 고갈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을 내는 그런 음식들보다는 좀 시원한 거, 채소라든가 약재들도 열을 안 내는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분이 한 30년 동안 두통에 시달렸는데 제 영상 보고 뭐 한 7, 80%는 고쳤는데, 그래도 그 남은 게 꽤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고치려고 저한테 왔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이거 치료하는데. 30년 고생해도 3달 정도 치료하면 다 없어져요. 진액이 고갈되고 이런 열성 체질인 게 딱 두드러지는 사람은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완전 고질병이라도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위에 열이 있고 염증이나 열, 상열 이런 거 먹으면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되냐? 이런 거랑 세트로 있는 고기가 닭고기예요. 닭고기 많이 먹으면 이게 생각보다 열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닭고기를 좋아하면 안 되고 시원한 돼지고기를 더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오리고기, 그리고 채소는 매운 채소들은 다 제한하고 와사비, 생강, 뭐 락교, 고추 그런 것들 다 먹으면 안 되고, 양배추, 양상추, 뭐 상추, 브로콜리 초록색이고 혹은 흰색이고 아삭아삭하고 물기가 많고 먹었을 때 매운맛이 안 나는 야채 다 먹어도 됩니다. 오이는 열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요. 이런 오이 같은 걸 좋아해야 됩니다. 엄청 오래된 질환이어도, 고질적 질환이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거의 50% 이상 좋아질 수 있다. 내가 힘들다고 이건 너무 오래돼서 이거 고치기 힘들 거야 하면서 큰 병원에 가서 나으리라는 희망으로 약을 계속 먹는다거나, 물론 나으면 좋죠. 근데 혹여 일시적으로 낫거나, 그런데 매달리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 먼저 실천하는 게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약부터 쓰려고 하지 마시라. 고쳐야 될 거 먼저 고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몸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고민하는 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유튜브 하는 보람이 있다는 거.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자기 습관을 바꾸고 이런 분들이 오면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상 기분 좋게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